홍준표 전 대표께서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고 미래통합당이 정말 무서운 당이구나라는. 컷오프를 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예우는 좀 지켜줬어야 된다. 민병두 의원이 그 자료를 다 가져가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할 거 다 시켜놓고 지금 컷오프 시키면 이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닌가. 방송국 구석! 토론아 강토화! 화제에 컷오프된 인물들, 컷오프된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녹색당에서는 신재 위원장 컷오프된 겁니까? 저는 당에서 컷오프된 게 아니라 잘렸습니다. 녹색당은 컷오프가 없을 정도로 비례위생정당에 딱 맞춰서 지역군의 후보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모론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그런 결정도 했어요. 전은위에서 공보물을 안 내겠다고. 아니 지역구 한 명도 안 나가는 정당이 공보물을 안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성정당을 페이퍼 하겠다는 공무원이에요? 뜻이죠. 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와서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라, 이건 공천이 아니고 막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떠내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황 대표의 그릇을 봅시다. 정지만 한지 안 그러면 큰 그릇이지. 조금 3월 15일인가요? 그때 결정을 알겠다고. 3월 15일이었나? 기다리시겠다고? 네,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국은 저는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양산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온 곳에서 둘이 갈라져도 이길 수 있는 지역구로 나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결국은 대구 쪽이 될 가능성도 전 높다. 대구 쪽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고 미래통합당이 정말 무서운 당이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치를 하실 때부터 비주류를 걸어오셨거든요. 비주류의 길을. 그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그 대선 때에도 힘을 좀 실어서 비박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천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께서 그 예전에 마음을 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한 이 사람을 몰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혀. 계신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전혀 이번 공천을 보면 사실 가장 많이 잘려나간 계파가 진박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를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수 정치인들은 좀 더 젠틀하고 이렇게 좀 똑같은 말을 해도 품위 있게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누가 있죠? 담배형. 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컷오프를 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예우는 좀 지켜줬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을 자기 고향에서 양산으로 빼냈다가 본인이 억울한 걸 막 페이스북에 쓰거든요. 근데 양산으로 오라고 사정한 사람을 다시 경선에 붙여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건 철저하게 짓밟은 거죠. 물러나는 사람의 모습도 참 다른 게 정병국 의원 이야기 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오선 의원입니다. 여주 양평에서 이번에 수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남원정 보수개혁의 핵심이었잖아요. 내가 개혁하자는 이 칼을 많이 휘둘렀다. 이제 그 칼이 나한테 왔는데 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 칼을 맞겠다 말하면서 저는 여기서 어떤 좀 전율을 느꼈거든요. CG 해주세요. 찌릿찌릿한. 이게 진짜 중진의 품격이란 게 이런 거구나. 보수의 품격이 이런 거구나. 수원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접은 거죠. 컷오프를 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력이 끝난 건 아니잖아. 누구 하나하나 컷오프도 중요한데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사람을 자꾸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내요. 예를 들면 서초에서 컷오프된 이혜원 의원이 동대문을 경선에 참여하고요. 강남갑에서 컷오프된 이종구 의원이 경기도 광주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북에서 컷오프된 김재원 의원이 서울 중랑을에서 뜬금없이 또 경선을 해요. 그분 담배값 올린 분이죠. 강남 주민들한테는 이종구 의원 내세우기 민망하지만 경기도 광주 주민들은 감지덕지 받아들이란 말인가? 내가 광주 주민이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거든요. 동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인력 있고. 풀의 문제죠. 안철수계를 좀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내부적인 불만도 있고요. 김영호 위원장 미래통합당 공천을 제가 총평하자면 큰 그림은 잘 그렸는데 그 안에 작은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조각들이 굉장히 많다. 또 김영호 위원장 측근들은 거의 다 공천 받았어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것이 많은데 그게 큰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좀 묻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미래통합당에서부터 잘못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장경현 평론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잘 그렸다고 봐요. 김영호 씨 공천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작은 부분에서는 약간 모순들이 있지만 큰 그림을 잘 그렸다는 데는 동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86그룹의 어떤 중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단수 공천 받았어요. 이인영, 우상호,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거의 거치지 않고 86 이번에 혁신하자, 용퇴하자, 이철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불출마 선언했고, 임종석 전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불출마했는데, 그러고 그럼 말고는 불출마 많이 했네. 86은 우리가 계속 간다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86 천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86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후보 자체가 등록을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 최재성 의원이 있는 송파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처음 당선된 지역이에요. 누가 추가 공모를 띄운다 하더라도 누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신최재성 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최재성이 아니라 영입을 최재성이 아주 했으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가까이서 지켜본 게 이번이 두 번째고, 그 사이에 대선이랑 지방선거를 지방선거. 보니까 공천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그 시기에 운 좋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 공관위원장 되면 공천받는 겁니다. 적당한 스펙과 인지도를 쌓은 상태에서 공관위원장이 나랑 마침 가까운 사람이면 복권 당첨돼도 공천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동안 열심히 했어도 공천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기억나는 건 지금 민병두 의원 정도인데,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다만 그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에서 잡았거든요. 그때 민병두 의원의 아내 되는 분이 자기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제 해명의 시간도 충분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뒤집을 시간도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민병두 의원이 그 자료를 다 가져가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할 거 다 시켜놓고 지금 컷오프 시키면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그 지역 1978년 고흥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첫 민주당 계열 의원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민병두 의원이 이때 무죄라고 끝났어. 보신다는 거죠? 뭐 블루창석 자세하게 생각에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뭐 그런 그런데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노래방 글쎄 너는 노래방 가서 그렇게 놀지만 수 있습니까? 험하게 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네요. 진짜 야. 저희 태어나서 노래방 같이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잔이 없는데 막 아, 신기하게 막 진짜. 술 막 따라 먹고 막 이런 가짜 나는 뉴스 진짜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진짜. 고소할 경악을 거야. 금치 나 진짜 고소할 못했지만 거야 이거. 컷오프 하니까 그것도 생각나요. 김해 김정호 의원. 저는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공항 갑질 사건이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공항 경비대원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한 거. 근데 이분 처음에 컷오프 대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최고위에서 구제받아서 경선 또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배입니다. 어머. 완전 핵심 친노고 친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심이 받아들인 건 살려주겠다는 시스템으로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네.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살려준 건 아니고 예비 경선을 붙이는 예비 거죠. 경선 붙이면 현역이 훨씬 유리하겠죠? 유리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처음에 그럴 거면 컷오프 결정 내리지 말자고. 결국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문들에게는 얄짤없이 팍팍팍팍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최소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친박도 많이 쳐냈지만 비박들도 굉장히 많이 날라갔습니다. 골고루 이제 뭐 큰 잡음 안 만들려고 같이 막 다 날렸어요. 김영호 위원장이 큰 틀에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칼날은 유독 이상하게 비문들에게만 되게 엄정하고 친문들에게는 좀 느슨한 성향이 있다. 누구나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정봉주 의원 재심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 공항에서 소리 좀 쳐도 된다는 거잖아요. 공항에서 소리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승철 씨도 아니고 어디서 한번 컷오프 될 만한 건은 아니다. 갑질이 그 정도 건은 아니다. 노래방에서- 사과를 하고 예비 경선까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방에서 놀고 공항에서 노래방에서 소리 논 지르는 거에 정도인데? 대해서는 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놀긴 아니기 놀았잖아. 때문에. 거기서 뭐 하고 놀았는지가 문제지만. 노래방에 가서 그럼 각 잡고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를 아니, 부르잖아요. 어떻게 놀았냐가 문제죠. 어떻게 놀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죠. 하나, 둘, 셋. 아, 레드 예찬이네요. 예찬. 항상 방통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 다들 욕하려고 방송을 뽑는데 오늘 저희가 공천 이야기, 비례정당 이야기 했는데요. 예.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선거가 진짜 우리 삶을 많이 바꿉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더 밀도 있는 정치 이야기 하지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힘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